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복지론의 2주차 1교시가 되겠는데, 복지국가와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세요. 1. 가족복지 정책의 정의와 욕구, 가족복지 정책의 유형화,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 영역과 내용, 가족복지 정책의 변화, 이렇게 네 가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 정책의 정의라 하면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한 단위로서 가족 혹은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하나의 정책이다. 가족복지 정책은 이제 그 한 가족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한 정책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트너의 가족 정책의 분류가 있어요. 협의의 분류와 강의의 분류가 있는데, 협의의 분류에서는 정통적인 요소, 직접적 소득 이전, 간접적 소득 이전, 모성휴가, 부성휴가, 보육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 일환으로 협의적 가족복지 일환으로 하고 있고, 광의의 분류로는 전통적인 요소, 노인 보호 수당, 가족 간병, 책임자에 대한 연금, 노동시장, 정책, 유동 시간제 근무, 자택근무, 그 가족의 관련법은 결혼, 이혼, 동거 관련법, 자녀 부양법, 낙태, 피임 관련법, 확대 관련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범죄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비스로는 교육, 보건, 쉼터, 아동복지 서비스, 공공 서비스, 대중교통, 이민법, 실업지원책, 직업훈련 이런 것들이 있다. 또 국가에 기대하는 가족의 기능 혹은 역할 수행의 부정적 역기능의 관점에서 가족의 욕구로 표현되고 있다. 표다시 2에 보면 가족의 욕구와 정책의 표현, 경제적인 욕구가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신체적, 육체적 그러한 욕구가 있고, 양육 및 보호의 욕구가 있고, 심리 정서적 욕구가 있고, 건강 가족 유지 욕구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1차적인 욕구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욕구에 이제 가족복지 정책의 단으로는 사회보험이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가족수당이라든가 세금 감면, 주택 관련 지원, 연금 그런 것들이 있겠죠. 육체적인 욕구는 건강보험 및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겠고, 양육 및 보호 욕구는 아동수당, 육아휴지, 양육비 지원, 보육 서비스, 모자보건, 가족 간병휴가, 노인, 아동, 장애인, 입양의 분양자 서비스 이런 게 있다. 심리 정서적 욕구는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서비스, 가족 폭력 및 학대, 가족 서비스, 부부 상담, 기타 서비스. 건강 가족 유지의 욕구는 가족과 관련된 법 제도의 가족법, 민법, 가족 건강가정 지원법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또 넘겨보겠어요. 가족복지 정책의 유형화예요. 여기 이제 헤드링이라는 학자의 유형화의 특징이에요. 권위주의 모델이 있고, 특정 영역의 가족 책임의 강제, 긍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한 조정, 또 제한적 가정, 하의에서 작용,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 이런 것들이 유형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권위주의 모델은 국가는 특정 선호하는 가족 유형과 가족 행위를 장려하고,
여타의 것을 금지하는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개별적 욕구나 선택은 무시된다. 특정 영역에서의 가족 책임의 강제, 특정 영역에서의 가족 생활 통제, 긍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조정, 국가가 선호하는 가족 행동 패턴을 조정하기 위한 조세나 급여 지체 등의 경제적 유인책의 병행, 제한적 가정, 구체적인 어떤 행동 유형을 통제하거나 부정적인 제재를 낳는 통제적 가정 정책은 없음. 암묵적으로 정책에서 어떤 가족 유형을 가정함으로써의 결과적인 특정 가정 유형을 주장, 또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은 가족 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국가 정책은 없으며 현존 가족 역할이나 행위가 지속되기를 바라. 그래서 가족이 실패할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 표다시 3-3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와 욕구의 반응, 자유 방립 모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요와 욕구의 반응, 국가의 특정 가족 유형에 대한 가정이나 선호가 없으며 가족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의 욕구의 수동적인 반응,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유 방립 모델은 가족의 개인의 자유 영역이고 사적인 선택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국가는 가족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을 행사하지 않음. 가족에 대한 정책 목표가 없으면 선호하는 가족 유형이나 행위, 가치, 성도덕 등에 존재하지 않아. 가족복지 정책은 무정책의 정책. 그래서 국가는 가족을 매개하지 않고 단지 개인으로서의 구성원과 관계를 한다. 또 고용 관련, 소득 관련, 사회 서비스, 고용 관련은 고용과 양육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관련은 조세제도, 가족급여제도, 보육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조세로는 서울 자동 적용, 세율 자동 적용, 피부양자 면세 제도가 있고, 빈곤자 면세, 근로소득세 공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급여의 제도는 피부양자의 수당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권 제도가 있어요. 보육자들은 보육 서비스, 모성 건강 아동 건강은 모성휴가나 학교 보건, 주택 정책은 주택 임대, 특수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빈곤 가족의 보충급여, 특별 요구를 가진 아동 지원 서비스 등 아동 복지 서비스 등을 이제 그 사회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볼게요. 또 여기 에승핑 앤더슨의 유형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복지국가의 유형을 말하기도 한 에승핑의 앤더슨이라는 유형의 특징이에요. 자유주의, 가족주의, 국가가 책임 개입, 최소한 가족 스스로의 책임과 전통적인 가족 기능 강조하고 있고, 조합주의는 어원적 가족주의, 사회 민주주의, 조합주의는 혼합, 탈가족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의 역할과 개입은 어원적 가족주의는 국가는 상당 부분 개입하나 가족의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주체로 역할 강화. 또 탈가족주의는 국가가 가족에게 분양과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는 미국이나 카나다, 호주, 조합주의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이제 조합주의고, 탈가족주의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것은 국가가 가족에게 분양과 양육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트너가 이제 유형한 특징이 있어요. 가족 친화적 모델, 실상 장르주의 모델, 전통주의 모델, 양성평등주의 모델, 가족 친화적이면서 비개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치적인 관심, 그 정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에는 뭐 자녀 수당, 뭐 모성 휴가, 보육 시설 지원, 뭐 관대한 낙태 이런 게 있고, 전통적인 모델로서 전통적 가족 친화적 정책 목표 유지, 가족 지원을 위한 중간 정도의 국가 개입. 아주 개입을 안 하질 않죠. 어느 정도. 취업무, 세제 지원, 휴가 급여, 뭐 보통 정책 부진, 보육 정책 부진. 양성평등주의 모델은 남녀 간의 증진, 시험 부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부모 휴가, 뭐 자녀 간병 휴가, 아동 휴가, 낙태 관대하다. 이런 나라는 이제 스웨덴, 덴마크가 사용하고 있고,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비개입적인 모델은 최소한 국가의 개입, 유보 가정 중심 가입, 전통적 가족 유형 선호, 자립 강화. 그래서 낮은 수준의 모성 휴가, 보육 지원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가족의 정책의 영역의 분류예요. 정책의 영역 분류예요. 가족 내 노인, 민간, 시장 부분도 있고 비시장 부분도 있다. 가족 내 여성은 이제 민간, 시장, 비시장 이런 게 있다. 가족 내 노인은 국가 부분. 여기서 이제 시장 부분은 시설부, 주단기부, 치매 노인, 전문 치료, 재가 노인 서비스. 비시장 분류는 노동복지시설, 이게 주간보호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치매 노인 전문 치료,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 상담 치료가 있고, 국가 부문에서는 공공제도, 고용 관련 서비스, 남녀 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 모자복지, 보건사업,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체, 생업금지, 융자, 공공주택 지원 부분, 보유, 여성사회 교육사업 이런 게 있다. 시장 부분, 산전, 휴가, 유아, 휴직, 직업훈련, 보육 서비스, 학비, 양육 서비스가 있다. 비시장 부분은 여성사회와 교육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지원 서비스, 상담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복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복지국가의 가족복지 정책의 변화. 가트너의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1879년에서 1929년 사이엔 급속히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제 진행된 시기이죠. 그래서 일부 가족의 대환 대다수가 임금 근로자 가족이 높은 빈곤율을 높이는 영아 사망률 등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고, 모성 휴가 제도를 통한 일하는 여성 보호, 여성복지센터 혹은 아동복지센터 설립, 빈곤한 어머니, 과부, 고아 등 관한 제한적 현금급여
등을 통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식적 개입이 되었다. 그 다음에 1987년에 이후로는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여 낙태와 피임을 금하는 법적 조치가 생겼다. 또 1930년, 1944년 사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시기죠. 그래서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시기이다. 또한 가족의 불안전성의 증가와 가족 내 부모의 권익 약화, 사회화의 위협이 있었다. 그 결과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파시스트 국가들이 프랑스, 일본 등의 저출산, 출산 수당, 결혼 금지, 결혼 자금 대부분 등과 같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분양자들을 거느린 남성 노동자에게 임금 보너스 혹은 가족수당의 형태로 현금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45에서 1959년은 종전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되었고 출산율은 높아지고 가족은 다시 안정된 경향이 있다. 그 시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 인구의 인구의 대상으로 하던 가족수당의 보편주의적 급여로 확장 발전하였다. 일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전통적인 남성 분양 가족을 지지하는 정책들로 만들어냄.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찬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전쟁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되돌아오고 전통적인 역할 수행 되기를 촉구하는 시기였다. 1945에서 1959년 이게 이제 평화 종전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이다. 또한 웰슨키아와 레베룩스의 사회복지 유형의 2분 모형이에요. 이거 자녀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한 여기 이제 1960년에서 1974년 사이에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았던 빈곤 문제 다시 재확인되면서 저소득 가족에 대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적 급여 정책이 도입되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급여 확대, 저소득 가족의 분리우는 조세 감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권의 운동에 힘입어 성평등, 출산에 대한 통제권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피임과 낙태에 관련된 법규들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추구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975년에서 현재 사회에는 유례없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이러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징화되는 시기이다. 이에 대응하여
낙태에 관한 복교 완화, 취업무에 대한 지원 강화, 분양자녀가 있는 빈곤 가족에게 대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공공정책 마련, 일부 국가에서 다시 저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1930년대에 같이 명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가족복지 취업 활동과 부모 역할,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 등을 통해 간접적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또 여기를 또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가 급격히 발전하는 시기로서 사회 보장 부분보다는 경제 부분, 즉 경제 성장을 위주로 정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서 시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5공학 시대 1981년, 1982년 여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입법 및 미비한 수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의 복지 마인드를 실현한 구체적인 실천 시기이다. 그래서 생활보호법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련한 노인복지법을 마련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가족 관련 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은 가족을 통해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요구 대상자의 취약계층의 집중 시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따라 여러 계층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화 결집 역량으로 그동안에 시행하지 못하거나 미비한 사회보장 제도를 다소 확충시키는 시기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었지만은 모든 국민적 복지를 충족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충분한 생계 유지 및 저소득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없음. 제6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따라 여러 계층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화 결집 역량으로 그동안에 시행되지 못했거나 미비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다소 확충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었지만 모든 국민적 복지를 충족하는 데에는 역부족으로 다양한 사회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충분한 생계 유지 및 저소득층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실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문민정부에요. 1993년에서 1997년 사회보장제도 마련 및 확충에 따른 제도의 정착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 복지 발전 확장기로 고용보험이 제정되고 기존의 노령수당의 경로연금 제도로 확대 개편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교육비 확대 및 각종 장애인 감면 제도 등이 대폭 확대 시행된 시기이다. 이렇게 생상조복지라는 그 슬로건 아래 경제 위기 하에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실직자를 돕기 위한 각종 제도를 확대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장으로 인해 전 국민의 복지를 실천하고 잊지 못할 한계적 때문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여정부의 초기 2003년에서 2003년 참여정부
참여복지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 국가의 책임을 조화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의 취약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보편주의 택함으로써 예방적 복지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건강 가정 기본법을 입법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가정이 해체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토록 다각적 준비하는 가족정책 우선하면서 여성부를 발족시켰다. 그래서 다원적 복지로 참여복지의 슬로건을 변경하여 지방분과와 마음의 자율적인 다양한 사회복지 주체를 인정하는 시기로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참여를 강조하였고 기업 및 특정 종교, 재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 선화하는 다원적 복지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복지 대상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이라는 보편주의를 택함으로써 예방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 시대 후반에요. 2005년에서 6월 보건복지부의 가족 업무 여성복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다. 여성가족부 내에 가족정책국을 신설하면서 가족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고 정부 부처 차원에서도 가족정책 담당 부서가 제도화되게 되었고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독자적인 정책이 아젠다로서 가족정책의 존재를 공식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가족부 2006년 11월 15일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 2006년에 2010년에 발표하여 각종 정책 비전, 목표와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 이번 현재를 한번 볼게요. 2000회에서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가족 업무의 여성복지 이관이 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였고 여성가족부 내에 가족정찰국을 신설하면서 가족정책의 하나로 독립된 정책 영역이 등장하게 되었고 정부 부처의 차원에서도 가족정책 담당 부서가 제도화되었고 여성가족부의 출범은 독자적인 정책이 아닌다 가족의 전체로서 공식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여성가족부 지금은 또 여성가족부를 폐기하자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다. 가족정책의 비전 목표와 과제 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이에요. 가족이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그러한 그 목표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표다시 3회 9를 참작하시면 되겠습니다. 10도 참작하시면 돼요. 10일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세밀하게 한번 자료를 챙기는 것도 하나의 가족복지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10일 가족부 담당 부서 변화 이렇게 해서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해서 논하여 보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